전혀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전혀도 수능 시험이 상당히 어려웠죠. 그리고 어려운 정도가 무지하게 어려워서 제가 볼 때는 건국일에 제일 어려운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더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죠. 아마 이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지만 97학번들이 수능 시험 볼 때 97학번 수능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왜 제 소개를 하면서 여기다가 홍길동을 그려놨을까요? 이 홍길동이 왜 그랬어요? 홍길동 그린 이유가 뭘까요? 이걸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명회의 의미는 홍길동을 아는 게 의미거든요. 왜 오늘 이 설명회를 하려고 하면서 홍길동을 그려놨을까요? 이거 홍길동이 남겼던 유명한 대사가 뭐가 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의 엄마는 엄마라고 불렀어요.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다. 이것이 이제 홍길동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취약점이죠. 무슨 얘기냐면 많은 전문가들이 오늘 올해 수능 시험이 끝난 다음에 나와서 킬러 문항이 있었다 없었다를 얘기할 때 모든 전문가들이 다 없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런데 애들은 있다고 얘기하죠. 애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전문가들은 없다고 그러냐? 애들은 후환이 두렵지 않고 전문가들은 후환이 두려웠던 거죠. 저 또한 후환이 두려웠고 그래서 이런 얘기, 그러니까 킬러 문항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원래 제 얼굴인데 여러분에게 제가 책을 한 3권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필요 없고요. 요거는 무지하게 좋은 책인데 지금 안 나와요. 왜냐면 다 팔렸어요. 제가 쓴 건데 어휘력을 길러주는 책인데 혹시 헌책방에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내일 나올 책입니다. 내일 나올 책인데 수험생들이나 수험생 엄마들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을 책으로 만들었는데 책상 사는 것 같지만 이건 용어 사전이지만 용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용어와 연관된 팁이 나옵니다. 용어에 한번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5등급이면 5등급에서 어떻게 대학 가는 게 옳은 건지 그런 걸 설명해 주는 책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정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제가 여기 오려고 하니까 김병희 원장님이 저한테 보냈던 문제입니다. 이거부터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답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을 먼저 할 거예요. 현재 고3 아이들 기준으로 입시에서 가장 중점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사실은 일단 이거 지금 국어 얘기인 것 같고 이거 예시로 든 건 이제 국어과목이니까 근데 일단 국어, 영어, 수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과목은 뭘까요? 국수형한테 가장 중요한 과목 국어. 이게 점수대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번에도 의과대학 갈 정도 애들이면 최상위권이잖아요. 최상위권 애들은 국어가 아마 이번에 의과대학의 당락은 국어가 갈 거예요. 근데 상위권에 내려오면 그때는 이제 수학이 굉장히 위력적인 거고 그 다음에 중위권에 내려오면 영어가 이제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래서 저는 수학, 국어, 영어 메디칼을 누리면 국어, 수학, 영어 이런 식의 순서인데 국어는 문학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원장님 써놨지만 이번에요 참 재밌는 현상이 뭐가 벌어지냐면 국어 제가 이제 국어 선생님이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국어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문이 있어요. 지문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애들이 지문을 쉽게 봤어요. 그죠? 지문은 쉬운데 문제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시간 조절에 애를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문도 어렵고 문제도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문학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겁니다. 우리 애는 국어를 못하는데 국어관을 때문에 얘기하면 안 되지만 국어를 못하는데 문학을 못해요. 그럴 수 있고 우리 애는 국어를 못하는데 비문학을 못해요. 그럴 수 있거든요. 누가 더 위험한 애입니까?
비문학을 못하는 애가 더 안정적인 애입니다. 왜냐하면 비문학은 그냥 기계적으로 연습을 하면 실력이 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학은 이제 관점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 특히 문학도 우리 애는 현대 소설을 못해요. 우리 애는 고전 문학을 못해요. 이건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애는 현대 시를 못해요. 이러면 이제 이거는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냥 그 아이는 문제에 대한 답을 보고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용납을 해야 되거든요. 아 이게 3번이네. 아 내가 뭘 3번 이래야 되는데 이게 왜 3번이야? 저도 국어선생을 했었기 때문에 문제를 풀다 보면 왜 이게 정답이에요? 용납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제가 용납이 안 된다고 해서 문제를 바꿀 수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문제에 적응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저는 우리가 또 문학은 감상한다 그러고 비문학은 독해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 문학도 감상보다는 독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주장과 근거가 나오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2024 수능이 실시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정부 얘기하면 위험하긴 한데 실시된 수능을 통해 내년도 수능 국어판도 어때요? 내년도 국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어떻게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올해 그러니까 내년이 쉬어버리면 네. 올해가 잘못된 거. 그렇죠. 아주 이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거예요. 올해가 만약에 어려운데 내년이 쉬워버리면 올해가 잘못된 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내가 보기엔 인정 같은 거 안 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면 왜냐면 나하고 나이가 동갑이기 때문에 제가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인정을 안 하니까 내년 수능도 아마 이 기조를 내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내년도 이 기조를 낸다고 애를 쓰고 내년도는 올해보다는 성적이 올라가겠지. 애들이 그만큼 적응을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수능 국어의 연령이 어려울 거다. 근데 이제 쉬워질 과목은 딱 하나 있어요. 쉬워질 과목 뭐예요? 영어는 좀 쉬워질 거예요. 영어는 절대 바꾸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갑니다. 2024 수능 기준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2024 수시 입시의 방향. 이건 이제 이따가 얘기 드릴 건데 내신 문제가 결부가 됩니다. 내신을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입시는 학생부 교과가 있고 종합이 있고 논술 실기가 있습니다. 어제까지가 이제 뭐 하는 날입니까? 올해 고3들 수시 모집 학교에서 발표 마감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애들이 추가 합격을 노리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사실 어저께 그래서 희비가 엇갈린 애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제 친구 딸이 아주 그 수능을 망쳤습니다. 수능을 망쳤는데 어제 너무 제 친구가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의 논술에 붙었다. 그러니까 논술 수능 그러니까 얘는 수능이 안 나오니까 논술 최저를 맞히는데 뭔가 정성을 쏟아가지고 그 학교는 2개 합이 5등급이에요. 2, 3 나오거나 1, 4 나오면 되는데 얘는 그러니까 다른 것 얘기 안 하고 딱 그냥 2개만 한 겁니다. 영어하고 사회탐구하고 거기에 승부하고 그냥 국어 잘 안 되니까 수학은 더 안 되니까 근데 얘가 어저께 통보를 받은 겁니다. 노술부터 얼마나 좋아져요. 저는 제 나이 또래 자녀가 수험생이라는 얘기는 늦둥이 중에 늦둥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논술로 대학을 갔는데 문제는 우리가 학생부 교육과 종합 그 다음에 논술이 있는데 논술은 사실은 그 친구는 제가 보기엔 논술을 잘 쓰니까 간 건데 문제는 학생부 교육과 종합인데 교과와 종합인데 교과인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몇 등급 안에 들어야 교과를 준비하냐 하는 건데 학생부 종합은 사람들 인식이 그래요. 교과 성적이 안 좋아도 비교과를 잘 꾸미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올해 고3부터 자기소개서가 없죠. 비교과가 많이 없기 때문에 비교과는 꾸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정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올해 학생부는 그야말로 볼 게 없었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눈여겨봐도 이 아이 학생부나 학생부상에서 뭔가 뛰어난 점이 없기 때문에 천상 볼 게 없어서 내신을 받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가 이제 고3 애들이 뭔가 준비하려고 치면은 두 개 중 하나는
천상 볼 게 없으면 내신을 봐야 되니까 내신 성적을 확 올리든가 아니면 비교과에서 뭔가 특출나게 뭔가를 보여주면 애들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올해 하여튼 그래서 저는 생각이 내신 성적이 어정쩡하면 이때 어정쩡하다는 것은 몇 등급 정도가 어정쩡한 거예요. 특목자 사고 말고 일반고 기준으로 몇 등급 정도가 나오면 어정쩡한 거예요. 다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특목자 사고에 가면 공부가 빡세니까 내신 따기 어려워서 일반고에 간다. 근데 일반고에 갔는데 내신이 3등급에서 4등급대가 나오면 이건 그야말로 갈 데가 없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해줘야 돼요. 제가 또 질문이 나오지만 마음의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결정을 하느냐. 어떤 결정을 하느냐면 여기 이제 나옵니다. 2점대 후반대를 기준으로 내신을 붙잡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정시에 올인할 건지 여기 이제 가장 일반고에서 고민거리가 되는 내용인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에는 3, 4등급이 나오면 학생부 교과는 물론 나가지만 학생부 종합은 3등급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4등급 정도가 나오면 이거는 수시에 논술이 아니면 대학 가기가 매우 어려워요. 4등급 정도 나오면 그냥 상큼하게 내신 포기하고 정시 올인하는 게 낫습니다. 문제는 3등급이나 2등급 후반대입니다. 어떻게, 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2등급 후반대, 2등급 2.7, 2.8 뭐 이런 거. 그건 3등급이랑 똑같은 거예요. 얘는 어떻게 할까? 내신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20대 후반대라면 내신을 잡고 있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지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3등급 대를 넘어가면 얘는 잡고 있어봐야 큰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목표 대학이 어디냐는 거죠, 목표 대학. 우리 한국의 대학이 모두 몇 개냐면 197개 대학이, 원래 올 초에 198개였는데요. 하나가 문 닫아서 197개입니다. 내년 초에 한 190개 정도 달렸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정도 아이는 내신을 잡고 있는 게 옳은 것이고 3등급 때 초반은 그래도 3등급 때 후반으로 넘어가면 내신 잡을 필요가 없다. 근데 특목자 사고는 다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특목자 사고도 아닌 것이 일반고인 것이 내신 받기 어려운 고등학교가 있죠. 대표적인 케이스로 양정이에요. 강서 같은 거. 그런 데는 사실은 애매하죠. 근데 옛날에는 사실은 그런 고등학교는 뭔가 어드밴티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강서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시기가 있다면 올해 고3까지는 표준 편차라는 걸 줍니다. 표준 편차를 주면 뭘 할 수 있냐면 이 학교가 똥통인지 명문인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표준 편차는 평균에서 얼마나 거리가 떨어지냐를 보는 건데 그럴 때 보통 20을 기준으로 20 언더, 그러니까 13이나 12 정도 표준 편차가 나오면 이 학교는 명문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23, 24가 넘어가면 이건 이 학교는 애들이 완전히 극과 극인의 똥통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강사는 아마 잘 모르겠어요. 강사 편차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강서도 만약에 이번에 고3에 될 편차가 20이 넘어가면 대학교가 강선주를 물어 20 언더로 떨어지면 이 학교는 괜찮네요. 조금 어드밴티지가 있지만 어쨌든 이런 단지. 그 다음에 혹은 내신 때문에 간략합니다. 내신 1등급. 내신 1등급 때는 내신에 목매야 돼요. 이는 내신으로 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2등급 때까지도 내신과 수능을 병해. 3등급 때는 비교과가 뛰어나지 않으면 의미 없다. 4등급 이하는 내신 때려치고 그냥 바로 정시 준비에 올인하는 게 옳다 것인데 문제는 5등급 이하 어떻게 해요? 5등급 이하는 참으로 애매한 게 일반고 5등급 이하는 정시에 몰입한다고 해도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제 중대결단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미 좀 늦긴 했지만 중대결단 뭐죠? 뭐 학교는 안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검정고시 지금은 아마
4월 달건 못 했더라고요. 6개월 전에 그만뒀는데.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학교는 뭐 취업을 하면 건달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학원 같은 데 가서 수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6번 이번 겨울 기간에 고3 합격 전략은 반드시 공부와 이건 뭐 뻔한 거예요. 국영수에 모든 걸 몰입을 해줘.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있어요.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 윈터스쿨을 이제 보낼 거냐 말 거냐를 고민을 많이 해요. 보낼 거냐 말 거냐. 물론 부부학원에 와서 윈터스쿨을 언급하는 것조차가 학원에 이해가 아니지만 뭐 할 수 없죠. 애들이 그 질문을 던졌으니까 윈터스쿨을 어떻게 할까요? 윈터스쿨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통학형 윈터가 있고 갖다가 쳐넣는 기숙학원 윈터가 있습니다. 어쩌면 좋은 윈터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 아주 잘하거나 아주 못하거나 이럴 때는 윈터가 필요하다고. 아주 잘할 때는 얼로 보내는 거. 우리나라에 아주 좋은 윈터스쿨들이 있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못하면 어디 집어요? 기숙학원 윈터스쿨이 있습니다. 근데 중간이 있죠. 중간 애들은 윈터에 가서 잘할 수 있는 게 애들은 중간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자기 통제가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눈앞에서 지켜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데 또 아예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엄마가 기숙학원 가려면 기숙학원 갑니다. 근데 공부를 어정쩡하게 하는 애들은 기숙학원 가려면 안 가요. 왜? 거기 가면 자유가 없다는 걸 알아요. 핸드폰 다 뺏기고 카톡도 못하고 그냥 한 달 내내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엄마가. 그리고 뭐 여자애들하고 놀 수도 없는 게 남녀가 차는 밥 먹는 시간도 달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윈터스쿨은 공부를 매우 잘하거나 매우 못하거나 중간쯤이. 그럼 매우 잘하는 건 얼마고 매우 못하는 건 얼마냐. 일반적으로 100분위가 먼저 하세요. 100분위가 예를 들어서 고2 때 봤던 모의고사 100분위가 한 6, 70 나오는 게 못하는 거야. 얘들은 기숙학원 보내가는. 근데 잘한다는 얘기는 100분위가 95 이상. 저거 메디칼을 노릴 정도는 갈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저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혹시 요 질문사항 중에서 연관 있는 질문하시고 여기 지금 6개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와 연관해서 나 뭐 궁금했던 게 있었다. 그러면 제가 유인물 다 받으셨어요. 유인물 못 받으셨나요? 나중에 나가야 유인물 다 정리해놨으면 필요하시면 다운로드 하시면 이거와 연관지어서 나 이게 궁금했다. 나중에 끝나고 질문하지 마시고 질문부터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고대가 이번에 논술이 늘어났잖아요. 네. 근데 논술 준비를 감각이 있는 애들과 없는 애들이 있고 논술에 얼만큼의 기간을 투자해야 됩니까? 이번에 이제 고려대학이 올해 고3부터 논술을 본단 말이에요. 올해 고2부터. 근데 300 몇십 명 뽑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50대 1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300 몇 명 뽑는데 아마 한 15,000명 정도가 몰릴 거예요. 그런데 자녀분이 이과입니까 문과입니까? 문과죠. 문과는 논술에 대한 투자 시간 자체가 좀 많아야 됩니다. 이과는 수학이기 때문에 문제만 잘 보면 되는데 문과는 뭔가 글을 써나가야 돼요. 아무리 뭐 부하시오, 풀이하시오, 논술하시오지만 글을 써나가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논술, 고대 정도의 논술을 노린다고 하면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논술에 대한 과목을 기해야 되나. 이과는 안 가도 돼요. 이과는 내년도 한 8월쯤 가서 준비를 늦지 않아요. 근데 문과는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돼요. 근데 고대 논술 아마 치열할 거예요. 다음 주 질문. 이거와 연관지어서 질문. 질문을 많이 하셔야 얻어가는 게 많아요.
최종도만 기다렸다. 질문 없으면 질문 있으면 질문 많이 하시려 거들하는 게 많습니다. 선생님께서 아까 그때 기동수에 주력하라고 하셨는데 네. 바탕은 좀 설명을 해볼까요? 과탐은요, 지금 고3인가요? 고3 되는 거죠. 과탐은 제가 볼 때는 두 번째입니다. 일단 국영수가 우선인데, 과탐은 국영수가 어려서 궤도에 올랐다고 치면은 과탐. 그런데 공부를 사실 지금 고3 애들 입장에는 하루에 적어도 한 12시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12시간 하고 있죠? 12시간 한다면 적어도 한 과탐도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일단 우선은 국영수. 정확히 말하면 수학, 국어, 영어 순으로 중요하고 과탐도 무슨 과목을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물리나 화학을 선택한 아이 같으면 시간 투자를 지금부터 해줘야 돼요. 지구학 같은 거 하는 것 같으면 조금 늦게 해도 괜찮아요. 다음 주제. 아니 질문할 거 후회하지 마시고 남들다가 기차 떠나고 막. 네. 그 문학의 관점을 해야 된다고 말씀 아까 하셨잖아요. 저희 아이가 시 좀 명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뭐 외우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아이도 좀 잘 모르겠다고. 그 학원들 중에 이제 국어를 무조건 외우게 하는 학원도 있어요. 그런데 국어라는 과목 자체가 뭐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 저를 가르치겠어요. 저는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니고 어떤 학원은 뭐 고조문학 작품을 다 외워서 시키는 학원도 있는데 저는 물리적으로 독해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시도 문제를 낼 때는 그 출제 근거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최승호라는 시인이 나왔어요. 최승호라는 시, 대설주의보라는 시인을 주는 그 사람이 중앙일보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 시를 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내가 못 풀었다. 우리나라 교육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보기엔 네가 문제야. 왜냐면 네 시였어도 네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썼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냥 거기에 표면적으로 읽어서 나오는 내용을 이해하는 거지 깊은 의미를 어떻게 아느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어릴 때 배웠던 시 하나 기억해볼까요? 그때는 진단의 꽃이라고 얘기하는 처음에 뭐라고 시작했고 못 외우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 뭐라고 시작했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그 시는요 이별의 정한을 노래했다고 그러는데 그죠? 가만히 생각하면 뭡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그 시는 제가 보기엔 협박이 심해요. 가실 때는 나를 밟고 가라라고 얘기하지만 뭐 자기 인생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랬던 넌 죽어 그 얘기예요. 근데 그런 시인데도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인내와 희생의 시라고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문구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는 시의 관점을 바꾸라는 얘기는 시도 하나의 소설처럼 소설도 하나의 비문학처럼 주장과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주장과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최승호 시인이 얘기했던 김승옥이라고 아세요? 김승옥 소설가인데 이 사람은 무슨 소설을 썼냐면 무진갱이라는 소설을 쓰고 서울 1960년에 겨울이라는 소설을 쓰고 이 사람은요 이 사람 소설을 가지고 낸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이 사람은 100점 맞았어요. 근데 그 차이가 있죠. 최승호는 시인이고 얘는 소설가니까 이번은 결과적으로 소설은 그야말로 함축 의미가 좀 적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나 문학은 항상 관점은 주장과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해줘요. 뭐든지 근거가 있습니다. 출제 근거가. 근데 공부를 만약에 자녀분이 공부를 무지하게 잘하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공부를 적당히 잘하면 금방 못해요. 무지하게 잘하면 얘들이 고집을 안 걸 거예요. 이 시의 장사가 왜 이거냐고 끝까지 우기고 소년들을 괴롭게 하는 그러면 안 됩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바꿔줘야 됩니다. 질문이 많이 나와요. 질문 안 하시면 재미가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맥락을 하는 거죠. 학생 과목을 고를 때 하자가 없네. 네. 어떤 걸 고려해서 사실 수학은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이 있잖아요. 그건 명쾌하게 갈립니다. 이과는 미적분, 문과는 확률과 통계인데 언매와 화작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것도 사실은 구분하기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명쾌합니다. 자녀분이 이과입니까 문과? 문과는 언매를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문과 성향의 애들은 화자를 더 편하게 느끼고 이과 성향의 애들은 언어와 매치의 언어가 문법이기 때문에 딱딱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과 애들은 언매, 문과 애들은 화자를 더 친화적으로 느낍니다. 많은 권고드리기는 언매를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언매가 오히려 더 딱딱 끊어지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옵니다. 수능의 출제 경향을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의 관건인데 킬러문학 내년에 2년 차입니다. 여전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나라에서는 킬러문학이 없다고 얘기할 거고 애들은 있다고 우길 겁니다. 그다음에 의대정원은 내년에 무지하게 증가했고 아마 올해 고2 애들은 천우를 타고난 애들입니다. 이렇게 의대정원을 늘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올해 고2 애들은 의대 가기가 너무나 쉬워졌다. 너무나 쉬웠다는 얘기는 한 1000명 이상 늘 거니까 무지하게 쉬웠다. 그 다음에 이거요. 내년도 학폭제 입시 반영이 올해 고3부터 엄해져요. 올해 만약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면 감점받습니다. 약 20개 대학이. 근데 올해 고1은 전체 대학인데 올해 고3은 20개 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 고3에도 첨단 융합학과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도 첨단 융합학과를 갈 수 있고요. N수생들과 특히 이과 재수생이 아마 내년에 폭등할 겁니다. 왜냐하면 의대 간다고 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 사기에 뭐 EBS 연구 그래서 내년에요 EBS 교재를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EBS 교재를 잘 안 보면 어려운 것이 이게 체감 연계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EBS 교재에서 50%만 내야 되는데 그 50%를 더 확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체감 연계도는 똑같이 내니까 많이 바꾸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고대 논술 앞에 얘기했고요. 그래서 홍익도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수학 22번 아마 우리나라 사교육을 위해서 22번 문제 같은 문제를 많이 만들어낼 겁니다.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못 풀었습니다. 수학생이 아니고 수학생의 말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시간을 잡아먹는다 이거. 이유는 유형이 낯설었다는 거예요. 그런 유형 애들이 본 일이 없는데 아마 올해 이제 이걸 한번 겪으니까 수학생들이 이런 비슷한 문제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아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올해 여기 지금 안 썼는데 올해 고3 애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주위에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누가 이번 수능 시험에 적중시켰대? 그런 얘기가 나오나요? 잘 들어보세요. 질문하는 톤을 보니까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특히 이번에 현우진 킬링 캠프에서 몇 문제가 나왔대. 조정식이 영어 교재에서 뭐가 적중됐대.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진짜 적중을 못 시킬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적중을 시켰으나 후환이 두려워서 조용히 할 수도 있습니다. 뭘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학원 강사들은요. 후환이 두려워도 예를 들면 현우진 같은 경우에 뭐 비싼 시계 차고 나와서 킬러 문제 얘기하니까 애들만 불쌍하지 그랬다가 수능 시험보다에 뭐라 했어요? 문제 잘 냈다 그랬어요. 세무조사 세게 받으니까. 그런데 저는요 제가 이런 적중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그 스타 강사들한테 영향을 좀 줄 수 있는데 왜 적중을 못 시켰냐 그러면 옛날에는 한꺼번에 그런 건 안 했습니다. 뭘 안 했냐면 유명 강사들의 교재는 가져갔는데 개인 모의고사 있잖아요. 유명 강사들 어떤 파인할 때 모의고사 보잖아요. 이거는 수집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올 초에 국회에서 교육부장관이 엄청 깨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했냐면 수능 시험 출제를 하면서 사람을 풀어가지고 계속해서 유명 강사들의 파이널 모의고사 문제를 다 평가원에 입수해서 답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이 그런 얘기합니다. 너무나 힘든 한 달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터뷰할 때. 이유는 그러니까 문제를 내서 이제 오케이 인수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변호진 교재에 비슷한 게 있습니다. 저 문제 받고 또 밤새고 또 받고 인수에 들어가 그래서 인수를 늘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 강사들의 파이널 모의고사 문제는 다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떤 문제는 적중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기본 개념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22번도 그런 겁니다. 나라에서 또 저는 22번 같은 문제 스타일을 또 안 낼 거예요. 사교육이 대비할 거다. 그리고 저랑 또 약간 변형을 시키겠지.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겁니다. 문제와 선택지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본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더불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여전히 유효하다. 아무리 기본 개념이 명확해도 문제 푸는 기술이 없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22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22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 그 쌀푸대 아시죠? 쌀푸대가 실로 이렇게 묶였잖아요. 혹시 아버님들은 당연히 모르실 거고, 쌀푸대를 실밥을 풀어서 여신하여 가열을 짜냈습니다. 나는 실밥을 푼다. 네. 금방 풀리죠, 그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땡기면 쫙 풀립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금매다가 결국 가열을 짜요. 22번에 그런 문제였어요. 실밥만 풀면 금방 풀리는 문제인데 그 실밥을 찾느라고 어떤 수학 강사는요 유튜브로 문제를 푸는데 20분간 해냈대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망했어요. 아니 그걸 왜 생방송으로 풀어요? 수학은 그 실마리 안 보고 굉장히 고생하는 거. 그분이 아마 의욕이 앞섰던 것 같아요. 한번 풀어나 보고 풀지.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국어부터 보면요. 여기 보시면 선지, 그러니까 답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답지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요. 답지에 대한.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지문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에 대한. EBS 교재 시간 연계라고 합니다. 문학이 어려웠답니다. 아마 내년에도 문학은 어려워요. 왜냐면 올해 문학이 어려울 거는 다 예상을 했거든요. 왜 그랬죠? 왜 문학이 어려울 거기 예상을 다 했어요? 대통령이 콕 집었잖아요. 국어 비문학이 너무 어렵다고. 근데 그 와중에 비문학 지문을 어렵게 낼 수가 있나요? 완전 끌려가는. 이번에 그 킬러 문항 때문에 애매한 교육 부직원 몇 명 잘렸어요. 무슨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수학은 실수 문제가 아니고 수학은 결국은 EBS 교재를 잘 보시는 게 답니다. EBS 교재랑 비슷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제가 영어입니다. 영어인데 영어 같은 경우도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던 것이 33번, 34번이 늘 어렵지 않아요. 이게 뭐지? 그런 영어 같아요. 왜 영어는 늘 34번, 33번이 어려워요? 그 번호에 늘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지? 괄호 열고 집어넣는 거. 빈칸 추론 문제가 늘. 그 문제가 여전히 관건일 겁니다. 빈칸 추론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그 다음에 수시 스튜던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는요, 내신 위주니까 별로 없는데,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가 어려움이 컸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 만약 3등급 때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노리면 비교과를 조금 신경을 쓰면 눈에 금방 뜰 겁니다. 제가 들은 얘기는 외대하고 서강대, 연대, 세종반대 도대체 볼 게 없어. 항상 볼 게 없어가지고
내신을 볼 수밖에 없었고 이 학교 저 학교 좋은 학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학생과 블라인드죠. 학교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익 보는 데가 있고 손해 보는 데가 있어요. 왜냐면 대원외고 근데 손해보고요. 근데 외고 중에서 예를 들면 서울외고가 조금 떨어지잖아요. 서울외고는 이득 봅니다. 왜요? 서울외고라는 건 모르죠. 외고는 외고인 줄 아니까 외고가 좋은가 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후진 외고가요. 청주외고라고 있어요. 청주외고가 블라인드 처리가 된 다음에 진학률이 확 올라갔습니다. 외고니까 이거 청주외고인 줄은 모르니까. 그다음에 학생 종합전형 얘기했지만 비교과를 확실하게 하면 내신이 좀 부족해서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논술전형은 문과는 미리, 이과는 나중에 식으로 의학계열의 인기는 뭐 누가 말해도 그냥 의대가 아마 올해요. 의대의 당락은 아마 국어가 가는 서울이면 그다음에 첨단학과 이런 게 채용학과는 채용 조건형 계약과는 있는데 대학교에 들어가는 순간에 취업이 된 거고 반도체 학과에 들어가. 근데 애들이 안 갑니다. 왜 안 가요? 아니 들어가는 순간 취업이 되는데 애들이 안 간다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안 가냐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생각이 어떠냐면 예를 들면 서강대 반도체공학과에 가면 SK 하이닉스에 취업되고 고대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뭐 고대 스마트 모빌리티 학과에 가면 현대자동차 취업이 보장되고 애들이 안 가요. 왜 안 가냐고 그러니까 거기 취업돼 봐야 자기는 공장 근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가봐야 경기도 이천이기 때문에 자기는 안 간다는 거예요. 장학금을 아무리 줘도. 심지어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권장하는 과인데 고대에 가면 사이버 국방학과라고 이거 굉장히 좋거든요. 대우가 굉장히 좋은. 근데 이거 청년 실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 떨어질까요? 군대를 가야 되니까. 이건 의무 복무가 5년입니다. 5년 제가 잘못 말했어요. 7년입니다. 7년 동안 근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안 가고 있어요. 근데 가면 저는 여기 가기를 권장합니다. 혹시 어머님 자녀 가운데 이과이고 여기 가면요 7년만 고생하면 근데요 7년 근무하는데 근무 장소가 어디냐가 중요해요. 전방이 용산입니다. 용산 사이버산입니다. 사이버산과 용산에 있고 경기도 성남에 있고 분당에 거기서 근무하는. 그래서 근무하는 동안에 나라에서 돈 줘서 대학원도 갑니다. 대위로 제대하면서 석사학위를 받고 제대하고 제대하는 순간에 3장의 종이를 줍니다. 하나는 일반 기업, 하나는 국가정보원, 하나는 군대. 네가 결정해라. 그럼 애들이 주로 어디 결정합니까? 군대, 내일, 국정원 안 갑니다. 일반 기업에 엄청난 돈을 받고 갑니다. 이런 애들이 해커 양성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있고요. 또 첨단 융합과 세종대학에 가면 항공 시스템 공학과라고 합니다. 항공 시스템. 여기도 군대 갑니다. 애들은 잘 안 가요. 거기는 군대 생활이 조금 길어요. 의무 복무 기간이 13년. 근데요, 괜찮아. 없기는 진짜라니까요. 그거 뭘로 근무하는 거예요? 파일럿이에요. 비행기 조종사. 전투기 조종 14년. 14년 마치고 나면 민항사로 넘어오잖아요. 그럼 정보대책이 뭡니까? 5년 만에. 그러니까
사이버방은 7년, 항공 시스템은 10년 되니까 근데 제가 애들이 안 가려고 그러니까 이런 과들이 점수가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요, 저는요, 올해 고3이 되게 저는 의대보다는 첨단 융합학과를 가기를 권장합니다. 저는 이유가 뭐냐면 올해 고3 되는 애들이 의대를 나올 때쯤이면 의사가 포화가 됩니다. 지금요, 변호사 지금 돈이 어때요? 옛날에 변호사 엄청 벌었잖아. 지금 변호사들은요, 그런 말 들어. 서초동 막변. 서초동 막 변호사가. 이분들 월급 500만 원도 안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변호사들이 일반 기업에 취직하면 이사급으로 취업했어요. 법무팀에. 지금 뭔지 아세요? 대리입니다. 변호사가 일반 기업 취업하면 과장도 아니고 대리예요. 이게 왜 그러냐? 로스쿨 생기면서 엄청나게 변호사가 늘어서 그러니까 의사보다는 이런 데 가시면 좋은데 얘들은 그런 얘기하면 웬 개가 있는 제 말이 맞으라 했거든요. 교육, 초등교육과는 가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이제 일정인데요. 일정은 뭐 너무 그래서 내신이 근데 아까 제가 몇 등급까지 내신 놀이라고 2등급 후반대가 아니면 내신은 때려치고 그냥 수능 준비에 몰입하는 게 낫다. 수능 준비는 학교에서 안 되니까 학원 다닐 수밖에 없다. 논술은 문과는 미리 하시고 이과 나중에 된다. 근데 저는요, 정시만 노리라고 얘기는 하면서 불안한 거예요. 정시는 한 방에 훅 가요. 저도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데 저는 돈 받고 안 하고 아는 사람들 애들만 해주고 아니면 권력자의 청탁이나 근데 지금도 한 명 청탁받은 애가 있는데 권력자인데 삼수생이에요. 근데 지금 꼭 한 과목씩 망쳐요. 그러니까 얘는 메디칼을 가겠다고 마음먹었는데 한 과목 작년에는 수학에서 망치고 올해도 국어에서 망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입니다. 근데 얘가 모의고사는 엄청 작아. 모의고사는 그냥 걔도 퍼펙트인데 수능 때 국어에서는 엄청난 점수가 나와. 의대는 그냥 뭐 이런 거 이해하세요? 수학 1등, 영어 1등, 과3 1등, 국어 5등, 이해가 되죠? 그게 수능. 그래서 수능 함부로 풀기가 어렵고 그냥 일정은 이게 보면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세특을 잘 써야 되는 게 담임선생들이 세특을 쓰는데 담임선생이 세특을 못 써주면 내가 망합니다. 이게 좋은 대학 가고 못 가고는 담임선생의 운도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 만나면 쫄딱 망합니다. 제가 어저께 짐을 좀 정리하다가 저 초등학교 때 생활기록부를 제가 제 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딱 봤어요. 봤더니 거기에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쓰냐면 영양실조에 걸렸어요. 이걸 보면 이 사람 진짜 너무했다. 아무리 비밀대로 영양실조에 그런데 또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뭐라고 쓰냐면 아이가 매우 소극적이고 가정 형편이 매우 빈곤한 형편이 이런 뭐 매우 빈곤한 그러다가 고3 때 되니까 담임선생님이 활기차고 성적 그게 아마 이제 제 성격이 좀 변했나 봐요. 고3 때 근데 마찬가지로 제가 느끼는 것은 담임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아이 얘기를 써야 되는데 일부 담임선생님은 아이 얘기 안 쓰고
애가 보고서 내용만 잔뜩 써주면 안 좋아. 데이트는 지금 이제 내년 올해 고2 세트를 잘 써야 되거든요. 내년도 2월까지 쓰는데 미리 한번 다니는데 보여달라고 그러면 안 보여줄 거예요. 왜냐면 불만 나올까 봐. 그리고 원래 규정에 의하면 학년도가 바뀌어야 보여줄 수 있었는데 애가 가서 사정하면 보여줍니다. 근데 안 보여주면 이상한 거예요. 안 보여주면 잘 못 써줬나 보다 생각하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유인물 학원에 들렸으니까 나중에 복사 좀 해달라고. 이런 표현 나오면 너무 좋아. 이런 거 얼마나 좋아. 이것은 지적 탐구심이 강하고 날카로운 질문으로 수업 분위기를 유도한 경청의 태도와 능동적인 자세로 수업 분위기에 활력을 더해줘. 이런 표현은요 그대로 갖다 베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령을 말씀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야 하고 쇠틀을 써야 한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건 짜기. 좋은 거 갖다가 하나로 엮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좋은 건 어떻게 제일 좋으냐? 제가 학교를 추천해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쇠틀을 제일 잘 쓰는 고등학교가 2개예요. 하나는 용인 외대부 아주 잘 써요. 또 하나는 하나 2개 학생들을 좀 빌려다가 좋은 거 뽑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좋은 거 아주 좋아요. 전부 다 좋은 것들입니다. 좋은 거 이해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쓰면 안 되는 거는 뭐 담임선생님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킬러 문항의 배제인데 어떤 게 킬러 문항이냐 그러는 건데 킬러 문항의 정의가 교육부하고 우리하고 많이 다르다. 애들은 무조건 어려운 거. 교육부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다 붙여요. 그래서 이게 알고보니까 수학 문제. 간단한데 제일 어려웠다는 거예요. 정답률이 3%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나라에서 킬러 문항을 딱 정해요. 요게 킬러 문항입니다. 그래서 요건 혹시 보시면 2024학년도 6월달 모의고사 22번 문제. 이게 킬러 문항이라고 나라에서 정한 겁니다. 이거 보시면 30번, 22번 뭘 하시죠? 22번은 늘 어렵구나.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킬러 문항이라도 22번 문제는 나중에 푸는 게 좋은 지금 요령이죠. 30분 더, 30분 더. 보면 거의 문제가 비슷하네요. 21번, 22번, 29번, 30번. 요 네 문제는 풀어서 틀리나 못 풀어서 틀리나 안 풀고 틀리나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 아이들 대학 갔거든요. 저는 아예 얘기했어요. 야, 우리 집안은 대대로 수학적인 사고력이 안 좋다. 그러니까 니들도 안 좋을 거니까 29번, 30번은 풀지 마라. 아니 안 봐. 무슨 일이 나는 거야. 수학적인 사고력은 집안 내력이에요. 그래서 특히 어머님들의 수학적인 사고력이 아이의 수학적인 사고력과 일치합니다. 어머님 수학을 잘하셨으면 애가 잘할 것이고 못했으면 애가 못합니다. 이건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보시기에 아버님들은 괜찮습니다. 아버님들은 자식한테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자는 XY고 XX잖아요. 근데 X점 색채가 남자에게도 있는데 여자와 수정되는 순간 남자의 X점 색채는 줄어버려요. 능력까지 여자 이어집니다. 근데 감성적인 건 아빠입니다. 지적인 건 엄마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보시기에 나는 수학적인 사람들이 안 좋으시면 수학의 돕시라고 화장창에서 공부시키는 게 좋아요. 그리고 수학은요, 국어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요, 성적이. 수학은 이게 아니에요. 수학은 계속 아무리 과외를 시키면 성적이 안 나와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지만 진짜입니다. 저희 집은 저희 집사람은 수학적인 사고력이 별로 없어요. 저도 애들이 수학을 못해요. 근데 국어는 애들이 잘합니다. 근데 내년에 N수행이 늘어날 겁니다. N수행이 늘어나면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왜?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N수행이 증가하는 문제를 어렵게 냅니다. 내년에 증가할 거니까. 그 다음에 필라문랑 기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오니까 인터넷에 한번 되겠어요. 과학도 있네요. 그 다음에 수시의 전망인데 수능의 영향력이 강해지죠. 이 가운데 혹시 문과 있으시면 문과에서는 죽어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문과에서는 확률과 통계라는 수학 과목을 많이 했는데 이게 미적분하고 점수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11점 차이. 그러니까 미적분 4개 틀린 애하고 확통 다 맞은 애하고 점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과 애들이 올해 죽어라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 문과인데 미적분을 한다? 이것도 좀 어려운 게 미적분은 공부 양이 너무나 많아서 문과 애들한테 벅차요. 근데 애들은 점점 미적분을 많이 합니다. 올해도 한 5% 정도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과목의 선택이 있거든요. 과목의 선택이 있는데 이게 과목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내신 과목 선택이 있고 한 가지는 수능 과목 선택. 내신 과목은 이미 애들이 고1 때 선택을 했어요. 바꿀 게 없어요. 수능을 뭐라고? 우리의 문과. 올해 수능에서는 윤리와 사상 한 애들이 쫄딱 망했어요. 너무 문제가 쉬워서 하나 틀리면 3등급. 근데 올해 대망한 건 누구냐면 화학 2안에 표현점수가 80점, 지구과학 1보다 12점이 넘고 어마어마한. 그래서 아마 올해 고2 애들은 아마 대거 내년에 과학탐구 2 하려고 애들이 몰려갑니다. 근데 내년에는 그렇게 안 높을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올해 고2를 원 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앞날에 짐작할 수 없습니다. 네. 영어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올해 그런 거 들었어요. 서울대학교 올해 수능 만점자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못 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화학원, 물리원, 화학부, 물리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취한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택 과목의 중요한 건 학교인 경우인데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없습니다. 그 2026입니다. 여러분들이 재수할 때 필요한 건데 그래서 넘어갑니다. 재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입시라고 하는 게 여기 보시면 학생부 교과가 있는데 교과는 그야말로 내신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편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지형은 아까 여기 보시면 이거 어디가 어디가 성적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자꾸 희망적으로 이걸 봐요. 아유 3.5등급도 붙었대. 근데 이 어디가 데이터는 학교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 등급 받은 애가 어떤 고등학교 출신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종합제는 아까 얘기했죠. 올해 고3 애들이 학생부를 도대체 볼 게 없었다. 그래서 천상 내신을 봤다. 그러니까 내신을 올리든가 아니면은 학생부 비교과를 더 확실하게 올리든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대신하는 또 여기 좀 나오지만 옛날에는 이겁니다. 우리 아이가 고1 때는 꿈이 의사였어요. 그래서 생명과학을 듣기로 했는데
이게 고3 때 와서 성적이 영 안 나와서 기계공학과로 바꿨습니다. 근데 물리를 안 들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그게 죄가 아니에요. 옛날엔 죄였어요. 지금은 뜻이 바뀌면 과목이 어쩔 수 없어요. 이미 고1 때 과목을 정했는데 다 양해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건 논술. 논술 우리 희망하러서요. 보시면 성적이 나옵니다. 논술은 아까 얘기한 수학 논술은 진도가 끝난 다음에 국어 논술은 미리. 근데 논술은 확률이 몇 프로나 돼요. 10명이 논술을 준비하면 몇 명이 논술로 붙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그 해마다 논술 시험을 보고 나면 신문에 이러한 그 사진이 실려. 논술 시험 보고 나오는 친구들 모습이 바람이 빽빽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국일보를 제가 보면서 이 안에 몇 명이 있나를 세어봤습니다. 570명 정도 같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 이게 성대 앞에 발걸목입니다. 성대 도틀에는 몇 명이에요? 이 사진의 인물 가운데 과연 몇 명이 성대에 신입생이 될까? 한 명? 너무 적다. 15. 그 정도 아니에요. 논술을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다니까 그 다음에 끝으로 마지막으로 요거 꼭 보시고 이건 카메라 준비하셨다가 찍어줍니다. 수능 고2 애들은 어떤 과목을 볼 거냐는 문제인데 이게 원칙이에요. 인원수가 많거나 내가 좋아하거나 예술과 겹치는 요거 내려오면 벌써 맨 위에서 이과 애들은 물리가 벌써 날아갑니다. 문과 애들은 경제가 벌써 날아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주면 이거 문과인데 위에서부터 선택하기 좋은. 근데 올해 유리학생이 많이 내년도는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애들이 생일을 제일 많이 선택하는데 제가 장단점을 정리하는 거를 보시고 애를 꼭 갖다 주세요. 사회문화. 사회문화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한국식이. 그래서 지금 생활과윤리, 사회문화, 한국식 애들이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 응시자수가 늘고 있었는데 이번에 2등급 플랜트 나오는 애들이 많이 선택합니다. 세계인이. 공부량이 좀 적어. 그 다음에 동아시아. 이건 애들이 많이 안 해요. 세계에서 안 외운 부분은 절대로 못 푼다. 정치여고. 요즘 인기가 좀 올라오고 있어. 외울 양은 많은데 딱딱 끊어진다. 경제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애가 수학을 잘하면 경제가 매력이에요. 근데 과탐으로 가면 과탐 원래 8과목인데 2과목은 제가 다 지워버렸어요. 윤리. 이렇게 장점이 많아요.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 뭐라고 되어 있나요? 모든 장점은 만점자만 있어요. 최근에 화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은요 만만해 보이는데 이게 유전 파트가 잘못되면 이게 아주 골치 아파요. 그래서 애들이 전부 다 어디로 몰려가냐면 지구과학으로 몰려갑니다. 이게 아주 고마운 방법인데 쉽다 보니까 편집수 잘 안 나오는 게 의미긴 합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신문기사 의대 정원 문단을 가장 원래 대학이 시작한 2,800명인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1,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부터 질문 좀 질문하시고 없으면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할 때는 수업 안내가 더 중요하죠. 전 이쪽에 스피키니까. 선생님 질문하십시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죠. 한 3일은 장맛비처럼 오더니 오늘은 또 눈발을 내리고 날씨가 개판. 네. 아이가 놀부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이제 노조 강사니까 글 쓴 거 보면 아는데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노조 문제 하나를 출력을 해서 얘를 줘보세요. 그냥 줘서 아버님이 봤을 때 이해가 되면 쳤습니다. 아버님이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면 못 씁니다. 근데 각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노조 문제, 예시 문제 떠 있고 출제에도 모범 답안 다 있거든요. 그래서 소개해서 무슨 말인지 네가 뭘 말하려니 이해가 되냐 이러면 괜찮겠어요. 근데 아버님 보셔도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시는 나죠. 더 좋은 건 학원에 데리고 와서 테스트를 받아보는 제일 좋아요. 답 주세요. 한양대 수시가 수능 문제가 바뀌었잖아요. 입결이 어느 정도 떨어지죠. 근데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죠. 그러니까 최저가 있으면 입결은 내려가고 최저가 없으면 입결은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 정량적으로 떨어지냐 이건 뭐 진지하게는 없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최저와 비슷한 한양대학교 비슷한 아니면 서성하니까 성대나 여기를 보면 어느 정도 떨어지겠다 이런 것이죠. 다음 대신 사탐 선택할 때 주부도 애들이 많이 은퇴하는 걸 하는데 학생 본인이 자기가 하고 싶다는 걸 그래도 있습니다. 동아시아사 세계사, 세계지리 한국식. 얘들은 그래도 보통 동아시아사 세계사는 그런 애들 우리가 역사 스페셜, 지리는 지리 스페셜 걔는 안 바꿉니다. 어머님이 뭐라고 하셔도 안 바꿉니다. 그냥 두는 수. 잘 좋아하는 거랑 좀 더 잘 나오는 거. 그렇게 했는데 애들이 안 바꿉니다. 특히 지리보다는 역사 하는 애들이 더 안 바꾸는데 어머님 자녀는 뭐 저희는 정법을 배워요. 전법은 괜찮아요. 공부량은 많긴 한데 심플하게 그냥 딱딱 끊어지기 때문에 애들이 오히려 좋아합니다. 괜찮아요. 생일은 어떠세요? 생일하고 전법. 생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런 거죠. 생일 너무 쉬워서 문제를 꼬니까 내가 당할 수 있죠. 근데 생일은 공부할 양이 적은데 문제를 꼬고요. 전법은 공부할 양은 많은데 문제를 안 꼬아요. 그래서 내가 전법하더라고요. 그냥 둡시다. 하작을 아예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엄매가 잘 나오냐고. 그래서 양이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양만. 그거를 지금이라도 하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이과상에는 엄매가 나고 문과상에는 엄매하는 게 좋긴 하지만 화자가 있는 상관없어요. 문법이라 애들이 어려워하고 뒤에서 원장님이 아주 고능스러워요. 알겠습니다. 가시겠습니다.